여러분, 오늘은 국내 ETF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상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을 각각 하루 기준으로 2배 따라가도록 만든 ETF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오르면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론적으로 약 6% 오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하루에 3% 하락하면 이 ETF는 약 6% 하락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에 5% 오르면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론적으로 약 10%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5% 하락하면 손실도 약 10%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상품이 왜 뜨거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떤 쪽이 더 강한 흐름인가? 그리고 투자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상품은 국내 첫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흐름의 대표 상품입니다. 기존에도 코덱스 레버리지처럼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ETF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지수가 아니라 삼성전자 한 종목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2026년 5월 27일 상장했습니다. 두 상품은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곧 지수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형 반도체주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도 2배로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빠르게 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때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장 첫날 시장 반응은 SK하이닉스 쪽이 훨씬 강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2026년 5월 27일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시작가보다 18.44% 오른 27,775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5.52% 오른 22,830원에 마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5%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현재 반도체 안에서도 SK하이닉스의 성장 모멘텀을 더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HBM,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흐름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국내 증시의 대표 대장주이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쪽에서 더 직접적인 수혜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레버리지 ETF라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SK하이닉스 쪽으로 더 크게 몰렸습니다. 셋째, 거래대금도 SK하이닉스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장 첫날 KODX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거래대금 기준 국내 상장 ETF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기준 거래대금은 약 4조 3,8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약 1조 9,477억 원으로 ETF 거래대금 3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닙니다.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 돈이 강하게 몰린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뜻이지만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매매가 몰리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첫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16종의 합산 거래대금은 10조 원을 넘었고 여러 상품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 즉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회도 크지만 그만큼 투자자의 심리를 흔드는 속도도 빠릅니다. 넷째, KODX 상품의 차별점은 유동성과 운영 구조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상품의 특징으로 큰 초기 설정 규모, 풍부한 유동성 공급 회사, 그리고 현물 납입형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두 코덱스 상품의 설정액은
삼성전자 상품이 1조 665억 원, SK하이닉스 상품이 1조 3,665억 원 규모로 출시했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총보수는 연 0.29%로 설명됐습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현물과 선물을 함께 활용하고 설정 환매 과정에서 현물 납입 방식을 적용해 거래 비용을 줄이는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서는 현물 기초 구조를 통해 선물 롤오버 비용을 줄이고 현금 납입형 구조보다 연간 1%포인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아 보이거나 거래가 활발하다고 해서 상품 자체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품의 본질은 여전히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입니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는 한 종목의 방향성을 맞춰야 하고 그 방향이 틀리면 손실도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삼성전자 레버리지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투자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대표주,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파운드리, 메모리까지 포함한 종합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시장 전체 분위기와도 연결성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한국 증시 대표 대장주의 반등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조금 더 뚜렷합니다. AI 서버, HBM,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기대감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반대로 AI 반도체 기대감이 꺾이거나 메모리 가격 전망이 흔들릴 경우 하락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한국 대표 반도체 대장주 회복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AI 메모리 주도주 모멘텀에 더 강하게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위험은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한 달 동안 10%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20% 오르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보통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목표로 합니다. 기간 전체 수익률의 2배를 보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빠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가격이 100이라면 10% 오르면 110이 됩니다. 그 다음 10% 빠지면 99가 됩니다. 원래 가격보다 1% 손실입니다. 그런데 2배의 레버리지는 오늘 20% 오르고 내일 20% 빠지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100에서 20% 오르면 120이 됩니다. 그 다음 20% 빠지면 96이 됩니다. 기초자산은 1% 손실인데 레버리지 ETF는 4% 손실이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에서 말하는 복리 효과, 특히 변동성이 클 때 생기는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코덱스 측도 레버리지 상품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은 장기 보유용으로 접근하기보다 투자 기간과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일곱째,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레버리지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상품은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것과 다릅니다. 가격이 2배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이 틀렸을 때 손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는 단기 매매 계획이 있는가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할수록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과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오래 들고 가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 종목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단기 방향성을 강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산다는 것은 SK하이닉스의 단기 흐름에 더 강하게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장 첫날에도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장중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될 정도로 가격 움직임이 컸습니다. 이런 상품은 하루에도 계좌 평가 금액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래량과 호가 스프레드입니다. ETF는 거래량이 많고 호가가 촘촘할수록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기 유리합니다.
삼성자산운용도 레버리지 상품은 실시간 호가 잔량과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실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 비중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이 클 수 있지만 손실률도 커집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큰 비중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손실이 나도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상품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 반등과 한국 대표 반도체 대장주 흐름에 2배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AI 메모리와 HBM, 기대감이 강한 SK하이닉스의 단기 모멘텀에 2배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상장 첫날 흐름만 보면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훨씬 강했습니다. 가격 상승률도 더 높았고 거래대금도 ETF 전체 1위를 기록할 만큼 강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말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강하게 오르는 상품은 하락할 때도 강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지수형 레버리지보다 분산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 이슈 하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상품은 분명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상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대장주이고 AI 반도체와 메모리 업황 기대감도 강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초보 투자자가 단순히 삼성전자니까 안전하겠지, SK하이닉스가 요즘 좋으니까 사면 되겠지라고 접근할 상품은 아닙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2배입니다. 좋을 때 2배가 아니라 나쁠 때도 2배입니다. 그리고 하루 수익률 2배이지 장기 수익률 2배를 보장하는 상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상품은 고위험 레버리지 ETF입니다. 둘째, 장기 보유 시 기초 종목 수익률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금액과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새로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상품 구조와 위험을 먼저 이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두 상품을 실제로 투자할 때 단기 매매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